건강한 몸을 만드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허브보리 매니저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분들, 허브보리는 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건강하게 살이 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살이 찌지 않아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허브보리 채널에서 준비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살이 찌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 나는 원래 살이 찌지 않은 체질이야 라고 체질적인 원인으로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한의학과 함께 살 안 찌는 체질, 바로 알기입니다. 과연 정말로 체질 때문에 살이 안 찌는 게 맞는지, 그렇다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체질에 맞는 살찌는 방법엔 어떤 게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생소한 정보인 만큼 전문가분을 안 모실 수가 없죠. 오늘 체질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실 분, 한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한의사 신순식이라고 합니다. 흔히 살이 잘 찌는 체질, 잘 안 찌는 체질, 이렇게 나눠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선생님, 체질이란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네. 먼저 체질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 생리적인 건강적인 그런 그 특징을 말합니다. 체질은요, 환경적인 요인과 식생활 요인의 영향을 받아 질병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섭생을 잘하면 또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섭생을 잘못하면 그 살이 찌거나 살이 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살이 안 찌는다는 것이 뭐 체질 때문이라는 말도 좀 맞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요, 살이 안 찌는 것이 체질 때문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혹시 그 태양인이나 소음인 같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요, 체질을 보통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체질을 이제 사상 체질이라고 합니다. 사상 체질은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요. 또 각 체질마다 타고난 서로 다른 그 생리적인, 병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질적인 특징이 발생하는 그 한의학적인 병증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의학에서는요,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요. 그리고 생리적으로나 병리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크게 이 네 가지 체질로 구분짓게 되고, 각 체질에 맞는 음식이나 약제,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네 가지로 분류되는 체질의 범위를 갖다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은 어떤 체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나요? 2015년 조금 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이게 아마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태음인이 40%, 소양인이 한 34%, 소음인이 27% 정도, 그리고 태양인은 아주 좀 소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은 좀 태음인이 많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 사상 체질은 외모와 성격으로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맨 처음 사상의학을 주장한 서적에는요, 체질별로 성격과 생김새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내 체질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요, 성격이나 얼굴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 안 찌는 체질, 나는 무슨 체질일까? 나의 체질을 알아보고 체질에 맞는 살찌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앞서 그 한국인이 가진 체질 중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체질인 소양인과 소음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체질을 소양인 체질이라고 하나요? 소양인 체질의 체형적 특징을 보면요, 상체가 좀 발달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체가 다부진 것에 비해서 하체가 또 빈약한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또 대체로 머리가 작고 이목구 비해선이 얇은 분들이 많아요. 또 재미있게 성격으로 비교하면 그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반면에 잔실수가 또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게 소양인 분들의 체형적, 성격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MBTI와 좀 비슷하게 성격도 좀 재밌게 파악할 수 있군요. 그러면 혹시 소양인 체질이 가지고 있는 또 공통되는 또 다른 특징들이 또 있나요?
건강상의 유사성도 있습니다. 소양인 체질은요, 비대신소라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좀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장이나 방광, 요도처럼요, 노폐물이 모이는 곳에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상체가 발달한 것에 비해서요, 하체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요, 허리나 다리 통증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에 약한 경우도 또 많아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피부가 좀 이렇게 건조하거나 따가운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양인 체질은 살이 좀 안 찌는 체질이다라고 할 수 있나요? 글쎄요, 이렇게 그 살이 안 찌는 체질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요, 이 소양인 체질은 좀 열이 좀 많은 가지고 있는 열성 체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 대사 기능도 되게 활발한 편입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고 열을 사용하는 에너지가 높아서 먹는 것에 비해서 살이 잘 안 찔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그 잘 안 찌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살이 안 찌는 체질이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 분들은요, 아무래도 이제 몸에 열을 이렇게 좀 식혀주는 그런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성질을 가진 보리라든지 흰 쌀밥이라든지 상추나 미나리, 또 수박이나 토마토 같은 채소 과일, 또 우리 흔히 먹는 계란이나 오리고기가 몸에 더 맞으실 것 같아요. 반대로요, 그 열을 내는 마늘이라든지 파, 염소고기, 닭고기, 후추, 겨자, 우리 흔히 드시는 것들이 있죠. 또 인삼이나 벌꿀과 같은 열한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양인 분들이 몸에 있는 열을 좀 다스리면서 살을 찌울 수 있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식습관이라든지 있으시면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소양인 분들은요, 하체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나 지구력과 인내심을 길러주는 그런 운동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소양인 분들은 그 열성 체질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열이 많다 보니까요,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열 발산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다 보니까 이게 살이 빠질 수 있거든요.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산책이라든지 등산과 같은 운동, 또 하체 근육을 중심으로 하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사용하는 열이 많다 보니까요, 취하는 식사량을 조금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 너무 또 열이 나는 음식은 자제하시되 영양 성분은 또 이게 골고루 갖춰서 먹을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하루에 5끼를 또 먹어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그 소양인은요, 기본적으로 소화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위장에 부담을 줄 만큼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중간에 이제 간단한 식사 대용 영양식이나 간식을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소음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소음인은 그 신대비소라고 이렇게 장부에 이제 허실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왜소하면서도 몸에 열이 좀 적어요. 대신에 몸이 좀 차죠. 차다 보니까 이제 위장이 좀 허약한 게 이게 소음인의 주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소화기관이 약해서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자주 좀 속이 좀 쓰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위장이 약하다 보니까 찬 음식을 좀 드시거나 몸을 또 이게 차게 유지하면 탈이 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또 걱정이나 근심이 많은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불안 증상이나 신경 증상도 좀 많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불편함 중에 소화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소음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소화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사실 그 소음인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보다 더 이제 명확하게 알려면 정확한 그 진단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화력이 약한 소음인 체질이 살을 찌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음인 체질을 가진 분들은요, 소화기 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때문에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시게 되면 이제 탈이 날 염려가 있어요.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 이렇게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나 기름기가 좀 적고 속이 좀 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 편하게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예로 들자면요, 열성 체질인 그 소양인하고는 좀 달리요, 열을 낼 수 있는 그 양파라든지 마늘, 생강이나 고추와 같은 그런 향신료가 들어가 있는 것들, 또 닭고기나 추어탕, 복숭아나 대추와 같은 그 좀 따뜻한 종류의 음식을 드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몸에 열을 좀 내려주는 뭐 상추나 미역, 미나리나 돼지고기, 우유나 오이, 뭐 수박 같은 이제 그 소양인들에게 맞는 그런 음식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장 기능을 키워주거나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소화력과 뭐 장흡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봤었는데 소음인 체질이신 분들이 좀 유용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소음인 분들에게 좀 권장하는 또 운동법이 있으실까요? 소음인 체질은요, 상체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체보다는요, 상체 운동을 좀 자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 소음인 체질은요, 또 이게 땀을 많이 흘리면 기운이 떨어져요.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 운동을 고르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음인들이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요, 몸에 열이 빠져나가고 또 기력 소모가 좀 커요. 큰 운동을 하면요,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운동은 체력에 맞게 하고 또 몸에 탈이 나지 않는 선에서 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편에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을 알아보기 위해 한의학의 사상 체질 중 소양인과 소음인 체질의 특징과 살찌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으시거나 추천하실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음인하고 소양인의 그 체질적 특징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식재료도 좀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이 소음인하고 소양인은 조금 체질적으로 조금 반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적인 특징을 잘 유념하시면서 운동이라든지 식재료를 선택한다든지 이럴 때 유념해서 건강에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정보까지 함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상 체질과 체질별 살찌는 방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체질에 맞춘 살찌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살이 찌지 않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와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른 분들과 늘 함께하는 허브보리 매니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